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2017학년도 유치원 원화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교육비가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추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어른의 아동학대 이유 중 하나로 스트레스 해소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절반은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를 둔 부모라면 고민이 많으시죠? 혹시 너무 많은 양을 주고 계신 건 아닌지 살피셔야겠습니다. 아이의 밥 양이 조금 적다 싶게 주는 것도 좋은데 그래야 더 먹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밥을 다 먹지 못했을 때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다 먹었을 때는 잘했다며 기분 좋게 칭찬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2017학년도 유치원 원화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교육비가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추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의 신도시 지역에 문을 연 한 국립 유치원은 15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성남의 한 공립유치원 4세반은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선 온라인 추첨이 도입돼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립유치원들은 동참하지 않아 반쪽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른의 아동학대 이유 중 하나로 스트레스 해소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지역 초등학생 2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4%인 80명은 어른들이 화나고 짜증이 나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아이를 때린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공부를 못하거나 어른 말을 안 들어서가 16%, 아동이 마음에 안 들고 미워서가 12%, 나쁜 어른이어서라는 응답이 9%였습니다. 우리 국민 절반은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통계청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동거가 가능하다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반을 간신히 넘긴 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명 중 1명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결혼에 대한 인식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답은 남성에서 더 많았지만 결혼에 반대하는 비중은 여성이 더 컸습니다.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눠서 해야 한다는 생각은 8년 전보다 20%포인트나 늘었는데 실제로 가사 분담을 하는 남편은 17.8%에 그쳤습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직장과 학업 탓에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지내는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여기는 비율은 30.8%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정부와 사회가 돌봐야 한다,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편 국민들의 45.5%는 범죄 발생과 신종 질병 등 탓에 우리 사회의 안전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범죄 발생이었으며 국가 안보, 경제적 위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이 5년 전보다 더 위험해졌다는 답변이 50.1%, 앞으로 5년 뒤 더 위험해질 것이라는 답변이 38.5%에 달했습니다. 또 야간에 집 근처에도 혼자 걷기 무서운 곳이 있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4명이나 됐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무서워도 그냥 다닌다고 대답해 치안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C형 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표본감시 대상이던 C형 간염을 전수감시로 바꿔 보고된 모든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C형 간염 발생 양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임산부의 산후우울증 검사도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실태조사조차 안 되던 산후우울증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보건소나 또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기관에서 조기 검진을 하는 게 지원이 되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데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노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해도 징역이나 벌금형 등 실형을 받게 됩니다. 정서적 학대는 노인 학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보건복지 관련법 개정안 17개는 다음 달 말쯤 대통령의 공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버려지는 현수막이 때로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 창업 동아리가 폐 현수막을 활용해 신발을 만들어 상피병이 만연한 열대지방 개발도상국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보이는 각종 현수막.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폐기 처분됩니다. 부산의 한 대학 창업 동아리가 이런 현수막을 활용해 신발을 만들고 발 질환인 상피병이 만연한 개발도상국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나라에서 쏟아지는 현수막은 연간 3,000톤에서 5,000톤.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30원에서 5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열대 지방에서 잦은 상피병은 풍화된 화산암이 사람의 발 부위 피부에 자극을 줘 코끼리 피부처럼 단단해지는 질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학교에 못 다니거나 사회생활조차 못하게 됩니다. 상피병은 우리나라에선 생소하지만 세계적으로 400만 명이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창업 동아리의 아이디어는 소셜벤처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 창업 비용은 물론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버려지는 현수막에 대한 우리의 문제와 상피병을 앓고 있는 그들의 문제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신발 제작에 나설 계획입니다. 버려지는 현수막이 대학생들의 창업을 돕고 고질병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버팀목이 될지 주목됩니다. 지난 11월 18일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는 2016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5개 부처가 공동 주최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한 행사로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게 하고 또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그런 홍보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아동학대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알리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경찰청 이철성 청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굿네이버스 양진옥 회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아동학대 관계부처의 관계자들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아동학대 방지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이 향상되고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책임의식이 강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신장을 위해 힘써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및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아동학대 예방 공로상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은 아동학대 심각성과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던 자리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제27회 전국 종이 조형 작품 공모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종이접기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모형의 작품이 전시됐는데요. 종이 조형 예술의 활성화와 발전을 꾀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제27회 전국 종이조형 공모전 가작 이상의 수상작을 전시하는 전시회입니다. 종이 접기를 비롯한 종이 조형 전반적인 작품이 출품되어서 그중에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일반부로 부문별 작품들의 수상작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이를 주요 소재로 하는 종이 접기, 전통지 공예, 현대종이 조형 등의 종이 조형 예술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정서 함양과 기하학적 관념, 과학적 탐구심, 색채 감각, 조형 능력 향상 등을 이끌어줄 수 있어 그 교육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인들에게는 여가 서룡의 새로운 생활 문화로서의 역할과 종이 조형 공예라는 하나의 전문 예술 분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어린이부 최우수상으로 결정된 작품인데 심사를 해주신 그 심사위원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작품 안에 아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나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무가 가족들에게 쉼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나무에서 나오는 여러 그 혜택들을 이 한 장의 작품에 표현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고 평을 하셨습니다. 이날 전시회를 주최한 한국종이접기협회는 앞으로도 종이접기를 비롯한 종이 조형 예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생활 문화 예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신기간 평균 10회는 이루어지는 초음파 검진부터 시작해 다양한 검사와 진료에 따른 비용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이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부가 꼭 알아야 할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단란한 가정을 꾸린 오유랑 씨.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중 최근 소중한 아기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너무 행복했지만 한편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아이를 원했으니까 너무 행복하긴 했는데 사실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당장 진료비도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좀 한편으론 걱정이 좀 되죠. 정부에서는 이런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2008년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임신, 출산, 진료 비용 중 실제 부담한 비용을 임신 1회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담 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하시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관련 혜택을 소개받으실 수 있는데요. 방문 신청을 위해서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급하는 임신 확인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온라인에 임신 정보를 입력해준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일부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병원에서 임신 정보를 입력 후 카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 수령일 또는 카드를 먼저 발급받은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산부인과의 경우 산전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방에서는 임신호조, 태기 불안, 산후풍 상벽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은 진료 후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년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약 86%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족은 6%로 나타나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을 살펴보면 진료비 지원 혜택이었고 그 다음엔 하나의 카드로 여러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듯 만족도는 높지만 과거에 비해 고위험 산모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질병도 많아지면서 고위험 산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좀 더 안전한 분만을 위해서 그 정부의 지원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산부들의 요구에 맞춰 올해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강화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로 건강한 아기를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출산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혜택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초음파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인데요. 그동안은 4대 중증질환의 진단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임신 중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전국 37곳의 분만 취약 지역의 경우 지원금 20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에도 혜택이 더욱 강화되는데요. 임신부 외래 본인 부담률을 20%포인트 인하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60%에서 40%, 종합병원 50%에서 30%, 병원 40%에서 20%, 의원 30%에서 10%로 본인 부담이 각각 20%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다태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재택기간 37주 미만 이른둥이와 2.5k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에게는 모든 외래 진료비에 대해 만 3세까지 본인 부담을 10%만 내도록 정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속속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림책 읽어주기에 관한 부모들의 궁금증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위원회 신선문 교수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애를 쓰고 있는 이때 새로 태어나는 한 명 한 명의 아기들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이 아기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첫 걸음은 다름 아닌 엄마 젖을 먹이는 일입니다. 모유는 아기의 건강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풍부한 영양소와 면역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감염병이나 알레르기 질환은 물론 심지어 림프종과 같은 암의 발생도 감소시키며 엄마의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발생도 줄여주는 등 수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서는 지난 1989년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한 10단계를 제정하였고 이를 잘 지켜 모유 수유를 도와주는 병원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199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여 현재 22개 의료기관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지정하여 모유 수유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방침에 포함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태어나면서부터 아기가 원할 때마다 젖을 먹을 수 있도록 모자 동실을 운영하고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모유 이외에 어떠한 것도 먹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제네바 WHO 본부에서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 25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서의 논의 방향은 이제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아기에게 친근한 환경이 되도록 모유수유 권장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국내 모유수유 실태조사에 의하면 산모가 병원에서 출산 후 아기와 같은 방에서 함께 지낸 시간이 평균 2시간도 채 되지 않았고 산후조리원에서도 24시간 아기와 같은 방에서 함께 지낸 경우가 겨우 9%밖에 되지 않았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경험도 36%에 불과했습니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지정받았다가 철회하였던 여러 기관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종사자들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던 것은 산모들의 인식 부족에 따른 모자 동실 반대와 정부의 실질적 지원 부족이었습니다.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곁에서 엄마와 함께 지낼 권리가 있습니다. 엄마 곁에 있으면서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젖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UN 아동권리협약에도 아이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모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항상 아기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도 엄마와 따로 떨어져 지내도록 하고 또한 산후조리원에서도 신생아실에서 따로 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자 동실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모아 간의 애착 형성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유수유를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에서부터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와 같은 방을 쓰면서 자유롭게 엄마 젖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병원 내에서 모자 동실을 실천하는 정도나 출산 직후 엄마와 아기가 접촉하게 하는 비율 또는 병원 내에서의 완전 모유 수유율 등을 지표로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지정받아 모유 수유 권장 활동을 어렵게 실천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저출산 현상을 극복해야 하는 일대에 정부는 모유 수유를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유 수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책을 하루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래는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기들의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신 중독증 위험률이 높은 고위험 산모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독증은 임신 전 정상이던 산모의 혈압이 올라가는 증세를 말하는데요. 고혈압 증상과 함께 심한 부종,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되는 단백뇨가 나타납니다.
고위험군에 속한 산모라면 저염분 식사, 칼슘제 복용 등 식이요법과 함께 항산화제로 철저한 예방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